그냥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시작되는 피해 시작일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점점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10년으로 오면은 이제 6월에 피해는 전혀 없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나 피해가 있고 그게 점점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는 피해가 시작된다면 7월 중순 이후고 이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는 힘들어질 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풍 이야기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가을 태풍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횟수는 적은데 피해는 훨씬 크다. 여름 태풍보다 훨씬 크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최근 10년 동안 봤더니 이 태풍 때문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의 95%가 가을 태풍이 일으킨 거더라.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도 이제 송강현 책임연구원 모시고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이전이냐, 그리고 9월 이후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짐작 가는 이유라도 좀 있을까요? 최근 20년 동안의 누적 피해액이랑 복구액을 구분을 해서 한번 봤는데, 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실 피해 기준을 1.5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구액은 이제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1.5배면 복구액도 1.5배여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게 한 2.4배 정도 되더라고요. 훨씬 크네요. 훨씬 큰 상황이라 결국 이게 합친 거를 가지고 비율을 내면은 극단적인 비율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가을 태풍은 얘는 뭔데 혼자 뭐 그쵸. 복구액이 많이 크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복구액에 공공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가을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만 정부가 뭐 돈을 더 주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구분해서 복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부문별로 이제 피해액을 분석을 했거든요. 네. 가을 태풍이 유독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공공시설, 뭐 도로 이런 거요? 예, 그래서 공공시설도 부문이 여러 개가 좀 나뉘는데 뭐 도로나 하천, 뭐 소하천, 항만, 뭐 학교, 철도, 수리, 사방, 분시설, 소규모,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차이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걸 봤더니 도로나 하천, 소하천, 네. 그리고 항만이랑 사방시설 네. 뭐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2개인 거죠. 이게 태풍 피해 중에 바람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결국 침수나 폭풍 해일 같이 해안 인근 지역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인데 결국 돌고 돌아서 태풍 피해도 사실상 상당 부분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결국 침수구나 인프라 침수인 거 보니까 또 도시 침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했었는데 몇 개 제가 사례를 봤더니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가 있으면은 이게 태풍이 올 때 너울성 파도랑 해서 집안에 침반이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그걸 복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공 인프라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를 해야 돼요. 또 써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여름 태풍과 달리 가을 태풍은 공공시설 같은 게 우리가 반드시 늘상 써야 되는 녀석들의 피해를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구액도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필 공공인프라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건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복구액이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가을 태풍의 피해액이 높게 잡힌다. 네, 피해 복구액이 높게 잡힌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번 허를 찔러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게 20년째 통계를 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뭐 평균 내거나 할 때 항상 우리가 함정에 유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중에서 사실은 원래 연도별로 다 따져보면 사실 뭐 가을이건 여름이건 별 차이가 없는데 가을에 유독 엄청 센 애가 하나 딱 와가지고 걔 때문에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혹시 그런 거 맞습니다. 없습니까? 네, 통계 분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상치? 영어로는 뭐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네. 이상치 유무가 평균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성을 네. 왜곡시키는 영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분석에서는 오히려 그나마 더 적게 있는 여름 태풍 피해액들이 오히려 그거에 좀 가깝다라는 결론을 찾았거든요. 지금 통계에서는 가을 태풍의 아웃라이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름 태풍이 오히려 그렇다. 좀 봐준 거다 그나마. 네, 이런 뭐 뜻인가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95% 중에 5%가 여름 태풍이면 그 5%마저도 사실은 아웃라이어를 빼면 1, 2% 정도로 갔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을 태풍 피해 복구액은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름 태풍은 오히려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게 제가 분석을 할 때 2003년도 사례를 제외했는데 그게 아마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액인데 네. 이게 최근 20년 동안 있었던 태풍의 피해 복구액을 순위별로 나누면 매미가 1등이거든요. 이것도 가을 태풍에 들어가는데 네. 2등이랑의 차이가 거의 8배 가까이 나거든요. 8배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다 거죠. 그냥 모든 통계를 다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아이네요. 그렇죠. 네. 얘가 들어가면 제가 오히려 가을 태풍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줄 수 그러니까. 있겠구나. 적어도 빈도수 말고 피해 복구액 측면에서는 빼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최근에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거의 없거든요. 이례적인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데 매미 때는 엄청 컸단 말이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국내 인프라 차이가 엄청 컸기 때문에 20년 전에 똑같은 매미가 지금 오더라도 그 정도 피해는 없을 건데 20년 전에 우리가 대비가 좀 안 돼 있고 예측도 잘 못했을 거고 피해 복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지금보다는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2등이랑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게 말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상치를 듣는 거다 싶어서 걔를 뺐고요. 근데 두 번째로 여름 태풍은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자료를 하나씩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데이터 필터링을 거쳤는데 이제 순위별로 보면은 1, 2, 3, 4등이 다 가을 태풍이고 5, 6등이 볼라벤이랑 덴빈 2012년에 여름철에 오던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걔네 같이 오지 않았어요? 예, 같이 와서 네. 보통 한 명만 와서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피해가 엄청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태풍이 복구되기 전에 왔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 커진 경우.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어지는 여름 태풍으로 매기랑 무이파라는 이제 태풍들이 있는데 무이파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연보상에 통계 수치를 넣을 때 자료의 퀄리티 컨트롤이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액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기간도 같이 명시를 해주거든요. 기간을 봤는데 기간이 분명히 태풍이 소멸하고 난 이후까지도 피해가 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 넣었나라고 이제 안을 뜯어봤더니 태풍이 그 당시 경로가 이제 서해안 쪽을 지나서 북한 쪽으로 가는 태풍 경로를 보였어요. 무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이 결국 북한에 저 백두산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남측에는 피해를 줄 요인이 저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에 딱 전라남도 쪽에 집중호우가 엄청 크게 온 거예요. 시간당 300mm까지인가 오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별개 독립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자료 처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하나를 태풍의 피해로 산정을 해서 넣은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가을 태풍이 95% 피해 이거 너무 과장 아니냐, 통계상에 뭔가 오류가 있어서 가을 태풍이 너무 크게 잡힌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가을 태풍은 이거저거 빼서 그나마 그 정도다, 사실은 여름 태풍이 오히려 과장이 됐으면 더 됐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여름이 더 이례적으로 피해가 커질 요소가 더 많았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을 태풍이 그렇게 피해 복구액이 큰 게 공공시설을 강타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태풍이 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얘가 뭐 그쵸. 뭐를 안다고 얘가 굳이 가을에 올라와서 나는 꼭 저 도로를 강타할 테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거죠? 정확한 정답은 아직 저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피해 규모가 사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안 나면은 사실 저도 그냥 랜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극단적 차이가 나면 이유가 보통 있기 마련이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시설인데 태풍이 뭘 알고 얘가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공시설만 하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태풍 자체의 특성이 다른가를 네. 고민을 했어요. 네. 가을 태풍이 압도적으로 세면은 똑같은 지역을 오더라도 피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가 0이다가 어느 강도 이상 넘어가 갑자기 이제 0 아니면 1인 이슈가 되잖아요. 네. 임계치를 넘어야지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여름 태풍이 어느 강도가 항상 안 미치고 가을 태풍이 유독 뭐 점점 더 세진다고도 했으니까 기후변화로. 어느 강도 이상의 태풍이 정말 많이 와서인가? 라고 봤는데 실제로 선행 연구들도 있었고 가을 네. 태풍이 더 센 거는 맞는데 강도가 세다고 해서 피해액이 무조건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비례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두 번째는 가을 태풍이 유독 그러면 경로가 다른가? 예를 들면 여름 태풍은 그냥 랜덤하게 서해안으로 갔다 동해안으로 빠졌다가 막 중국 쪽으로 뺐다가 막 이러면서 다양하게 오는 반면 가을 태풍은 어떤 일관된 경로를 가져서 뭐 태풍 특성 자체도 조금은 차이 있지만 그 특성보다도 어떤 경로가 유독 인프라가 많은 지역을 강타하나? 라고 이런 궁금증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가을 태풍 피해가 특히 유독 컸던 애들을 보면은 경로가 해안가 지역, 전라남도 쪽에서도 경상도랑 가까운 그리고 경남 지역 중에서도 뭐 통영, 거제 뭐 이런 지역, 부산, 동해안 쪽 해안 도시로 치면 포항, 울산
이런 쪽을 지나가는 경로가 일관되게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곳에는 이제 GDP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게 그림이 뭐냐면, 영어로는 Night Intensity라고 야간 불빛 강도를 위성으로 찍어서 이제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보여주는 그림인. 여기 보면은 결국 이게 공공시설을 포함한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밤에도 불빛이 날 정도면은 사람도 많이 살고 인프라도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역을 보면은 요쪽에 여수 옆에 그쪽이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거제 이쪽이랑 울산, 포항 이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로를 보면은 이제 가을 태풍이 이제 빨간색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쪽을 많이 강타를 했더라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공시설이 많은 지역을 특히나 가을 태풍이 많이 훑고 지나갔더라. 혹은 뭐 산업단지. 최근에 흰남노 같이 그런 지역을 많이 지나갔더라.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는 오케이인데, 이제 저도 연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얘네만 왜 유독 이런 경로를 따르느냐. 근데 여름철은 좀 예상했던 것처럼 중구난방한 것 같아요. 어떤 일관된 경로를 갖기보다는 어쩔 때는 전라도로 관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거랑 비슷한 경로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일본으로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가을 태풍 같은 경우는 꽤 이제 이런 일관적인 경로를 보였는데, 태풍으로 학위 받으신 분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도 보긴 했거든요. 혹시나 가을 태풍이 혹시나 뭔가 특성이 다르냐 했는데, 가을 태풍 관련돼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특히 가을 태풍 관련돼서. 그냥 태풍이라는 녀석만 지켜봤을 때 경로가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물어보니까 가장 뻔하게 많이 얘기하는 건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축소,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에 있으면 이게 태풍이 커다란 어떤 질량 덩어리를 뚫고 갈 수는 없어서 그 경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거랑 편서풍이라든지 혹은 태풍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등등이 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랑 관련된 가을 태풍 연구가 기후변화랑 관련된 가을 태풍 얘기를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연구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래 여름철에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을이 되면서 점점 축소가 돼서 이제 간혹 이제 가을 태풍이 그 경계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을도 더 따뜻해지다 보니까 원래 여름 지나고 가을 넘어가면서 축소해야 될 시기에 축소되지 않고 버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우리나라에 걸치는 경로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을철에 오는 태풍들이 가을에 더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갖춰지고 있다라는 그런 뭐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있지만 여전히 물음표인 게, 왜 하필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 여름철에는 그런 예쁜 경로를 절대 안 만들고 바다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딱 우리나라 인프라가 많은 그 경상남도랑 그 해안가 지역을 지나가는 경로를 예쁘게 만드느냐, 과학적인 명백한 그런 연구된 결과가 있냐면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지금 당장은 결과적으로는 가을 태풍의 경로가 우리나라에 특히 경상도 지역에 혹은 전라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 인프라 많은 지역에 많이 내습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공공시설의 피해가 크고, 이게 반드시 복구해야 되는 성질의 것들이라 피해 복구의 기준으로는 가을 태풍이 굉장히 여름 태풍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우리가 가을 태풍 이제 뭐 기후변화랑 엮어서 뭐 횟수가 늘어난다, 뭐 앞으로 강력한 놈이 온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그냥 뭐 횟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피해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겠네요. 피해 기준으로 본다면 가을 태풍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오면은 피해도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로들이 미래에도 똑같겠냐, 이거는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기후변화랑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가을 태풍이 더 세니까 조심해! 라고 끝내버리면은 뭐 제로 에너지바에 나올 가 없으니까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더 커질 여지가 있고, 이걸 대비해야 되고, 혹은 전환, 혹은 감축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에는 태풍 발생 시기 혹은 빈도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라는 연구는 있었는데, 피해 기준에서 그냥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시작되는 피해 시작일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점점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이제 회기 분석을 해봤을 때는 1년에 한 1.2일 정도씩 미뤄지고 있는데, 최근 20년 중에 2003년, 2004년 이때는 6월에도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고 했는데, 최근 10년으로 오면은 이제 6월에 피해는 전혀 없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나 피해가 있고, 그게 점점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는 피해가 시작된다면 7월 중순 이후고, 많이 있는 경우에는 8월 말 혹은 9월 초가 될 거고, 이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는 힘들어질 거고, 이게 저 무한히 미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태풍은 이제 겨울에만 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지구가 그렇게 냅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다 보면 어느 순간 포화 상태에 이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 미뤄질 거고 올해가 좀 극단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이렇게 될 거다를 보여주는 한 해 같은데 6월, 7월 넘어가면서 비가 엄청 많이 왔고 끝나고 나니까 지금 열대야로 계속 고생 중이잖아요. 네. 촬영하는 시기 기준으로도 계속 열대야 얘기가 있고 뭐 2차 장마니 뭐 해서 원래 비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여름철엔 비가 왔고 열대야 등등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와서 우리 운동회도 하고 놀러도 가자. 1년에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봄엔 미세먼지랑 겨울엔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태풍이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가을에 가을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은 정말 전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은, 제가 뭐 피해를 바라는 건 아닌데 미래의 기후변화를 대변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여름 하면은 일단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폭염과 함께 태풍이 또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다. 이제 맑은 가을 하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장마, 폭염 그리고 가을엔 태풍 이렇게 이제 공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요거 보시고 CBS에서 연락이 오서 나가시게 되면은 저한테 시리얼이라도 좀 한숨 한자 시리얼. 어떨까요? 밥 한 끼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